인사청문회부터 추경까지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전면적 보이콧으로 국면이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역의 여론과 야당의 역할론 사이에서 자세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요? 네. 제가 라디오 방송 1등이시라면서요? 아, 라디오 1등이요?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직접 오셨으면 더 길게 했을 텐데 오늘 좀 짧게 현안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문제부터 여쭤보자면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현재 국민의당에서 김상조 공정위 후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상조 후보는 일단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는 찬성을 하지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당론으로는 보고서 채택을 하자 입장입니까? 당론은 아닙니다. 당론이라는 건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예. 지금 한 거는 이제 당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들의 의견인 거죠. 그렇군요. 김상조 후보는 일단 오케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강경화 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에서는 강 후보만큼은 낙마시킨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청문회에 참석했던 이제 위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걸린 게 여러 가지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 의견들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지 차질 문제에서도 그 청문위원들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수 의원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저는 개인 소견으로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맞지만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강경화 장관 관련해서는 저는 18개 부처 가운데 개혁 대상 1순위가 저는 외교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교부의 폐쇄적인 학벌주의, 인맥주의, 특정국, 이른바 이제 북미국을 거치지 않으면 워싱턴에 근무하지 않으면 외교부에서 이른바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찾기가 어렵다. 강경화 후보만한 사람 찾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발탁해서 이제 키운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강경화 후보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신데 제가 이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예. 통일부가 워낙 외교부하고 부딪힐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생들도 외교부생들 잘 아실 텐데 지금 내부자들 그러니까 외교부 노조 또는 전직 외교부 장관들 사실상 전원이 강경화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걸 넘어서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죠? 참고할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국내에서 오래 떨어져 있어서 유엔에서는 10년 가까이 근무하셨을 텐데 청문위원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문위원들의 자질 부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외교에 관한하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원래 직접 표현을 가장 잘 아는 부처 중에 하나인 외교부가 이 정도로 나섰으면 청문위원들이 강경화 후보 자질을 문제 삼는 건 넌센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자질이 있다고 봐서 지지하는 거 아닌가요? 청문위원들이 문제 삼는 거는 이제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됐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지하기에는 기간도 짧고
사실 이 문제를 북핵 문제라든지 4강 외교 문제를 직접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정무위원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의제는 대통령 의제입니다. 이제 참모로서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그런 철학과 소신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강경화 후보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련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고, 또 정무위원들은 정무위원대로 나름대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장관도 직접 해보셨고 또 강경화 후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강경화 후보 하나는 적어도 반드시 낙마시켜야 나머지가 풀린다라고 입장을 정한 것이, 실제로는 자질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누군가 하나 정도는 낙마시켜야 하는 이제 야당의 힘,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 국민의당이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에 더 세련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당을 야당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만들기 쉽고 친구는 만들기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인사 추천을 해달라 그럼 국민의당이 인사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절이요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인사, 정책, 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보다는 사전 협의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당에는 다른 야당들하고는 좀 다르게 우당으로서 사실 뿌리가 같으니까 좀 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좀 배려를 해달라,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구조적으로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120석에다 정의당이 협조하면 126석, 거기에 국회의장까지 127명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07명에다가 바른당이 20명이니까 127명이고 똑같이 127대 127이 부딪히는 형국이잖아요. 여기에 국민의당이 40석이지만 사실은 이 40석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법률도 청문회도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만 협치. 근데 협치라는 말은 정치학 사전에는 없는 말입니다. 이거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쨌든 그 선택과 그 인사를 선보이면서 일방적인 협조를 구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존재감도 좀 드러내고 자존심도 사는 길이겠지만, 그게 국가 이익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이니까 야당으로서 분명히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이제 더 나은 정권 교체를 내걸었던 정당으로서 집권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당과 개혁을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 개혁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제 청문위원들이 그 외교부 개혁에 부적합하다라고 보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제 개인 소견은 다르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은 강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의원님 이외에도 당내에 강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찬반이 엇갈리죠. 그래서 저는 자리에 있을 때마다 강경화 장관,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제가 외교부를 좀 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도 하는데 의원 개개인들은 또 다 나름대로 자기 주견이 있기 때문에 주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국민의당의 찬반을 의원님이 보시기에 가르자면 한 8대2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강 후보는? 아니면 그보다 더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원이 다 반대하는 건가요? 제가 숫자를 세보진 않았지만은 뭐 찬반이 엇갈리고 반대가 좀 더 많고 뭐 그런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한 7대3 정도 됩니까? 그 숫자를 세기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 정도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7대3이지만 이 박주선 김동출 지도부의 전략적인 판단 하에 강경화 후보 정도는 반드시 낙마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말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예.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청문회 채택에는 부정적이지만 예. 장관 청문회는 강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관 임명에 네.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는 거죠. 이제 정치적 부담이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국민의당에 세련된 배려가 필요하다. 대통령에게 하려면 예. 형식만 갖고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린 거죠. 그 대통령에게 최대한 정치적 부담을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근데 대통령의 최대한의 정치적 부담을 안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 입장은 꼭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나름대로 이제 청문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토론을 하고 해서 당 지도부가 정한 방침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론이 국민의당의 호남 여론도 그렇고 이 사안 관련해서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안긴다 혹은 청문위원들이 적어도 강 후보만큼은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세운다. 지도부가 대립각을 세운다. 이게 국민의당 지도부가 국민의당에 유리하라고 하는 걸 텐데 이게 유리하게 결과 지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론이. 별로 좋은 전략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지운다 또는 이런 시각보다는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봅니다. 물론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의견들은 제 의견도 다르고 다른 의원도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대립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좀 원만하게 아니 특별히 문제 지적이 안 됐더라면 국민의당으로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임했겠죠. 그 점을 국민의당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왜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핍박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 줄 수 있죠. 야당이 줄 수 있는데 제 말은 그게 국민의당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요. 예. 무엇보다도 개혁 대상으로서의 외교부의 수장을 찾기가 또 강경화 후보만한 후보면 저는 적임이라고 보는 것이고 의원들은 또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좀 더 소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된 김혜수 헌재소장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이렇게 정보가 나온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온다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걸 안 하고 있다. 혹시 그게 있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은.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아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형식으로만 또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협치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기억해야 할 것은
41% 소수 정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 보유수가 100주라고 하면 41주를 주인이 준 건데 41주를 가지고 100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취임 한 달 동안 이제 100% 의결권 행사를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건데 이것이 초반에는 가능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호반복이라 오늘은 아무래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시면 저하고 훨씬 더 제가 꼬치꼬치 묻고 의원님도 훨씬 더 재밌게 하실 것 같은데 전화라서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조만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실 테니까 꼭 와주십시오. 예, 저도 나가서 좀 충분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문위원들이 강경화 후보 자질을 문제 삼는 건 넌센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자질이 있다고 봐서 지지하는 거 아닌가요? 청문위원들이 문제 삼는 거는 이제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이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숙지하기에는 뭐 기간도 짧고 사실 이 문제를 북핵 문제라든지 4강 외교 문제를 직접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청문위원들 시각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의제는 대통령 의제입니다. 이제 참모로서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그런 철학과 소신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강경화 후보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세련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이고 또 청문위원들은 청문위원대로 나름대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장관도 직접 해보셨고 또 강경화 후보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기본적으로 강경화 후보 하나는 적어도 반드시 낙마시켜야 나머지가 풀린다라고 인사청문회부터 추경까지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전면적 보이콧으로 국면이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지역의 여론과 야당의 역할론 사이에서 자세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요. 네. 제가 라디오 방송 1등이시라면서요? 라디오 1등이요? 예.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예.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직접 오셨으면 더 길게 했을 텐데 오늘 좀 짧게 현안만 짚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 문제부터 여쭤보자면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현재 국민의당에서 김상조 공정위 후보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김상조 후보는 일단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는 찬성을 하지요.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당론으로는 보고서 채택을 하자 입장입니까? 당론은 아닙니다. 당론이라는 건 의원총회에서 이제 의결 과정을 거치는데 예. 지금 한 거는 이제 당 지도부와 상당수 의원들의 의견인 거죠. 그렇군요. 김상조 후보 입장을 정한 것이 실제로는 자질이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기보다는 누군가 하나 정도는 낙마시켜야 하는 이제 야당의 힘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의원님? 국민의당이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민주당보다는 국민의당에 더 세련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당을 야당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은 만들기 쉽고 친구는 만들기 어렵다는 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뭐
국민의당이 인사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절이요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인사, 정책, 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통행보다는 사전 협의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의당에는 다른 야당들하고는 좀 다르게 우당으로서 사실 뿌리가 같으니까 좀 더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좀 배려를 해달라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일단 오케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강경화 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에서는 강 후보만큼은 낙마시킨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청문회에 참석했던 이제 위원들이 직접 질문하고 답변 듣고 하면서 이제 이른바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걸린 게 여러 가지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 의견들 그리고 북핵 문제라든지 자질 문제에서도 그 청문위원들은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제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수 위원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저는 개인 소견으로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맞지만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망원경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강경화 장관 관련해서는 저는 18개 부처 가운데 개혁 대상 1순위가 저는 외교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교부의 폐쇄적인 학벌주의, 인맥주의, 특정국, 이른바 이제 북미국을 거치지 않으면 워싱턴에 근무하지 않으면 외교부에서 이른바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찾기가 어렵다. 강경화 후보만한 사람 찾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발탁해서 키운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강경화 후보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신데 저기 질문을 한 번 더 들어가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예. 통일부가 워낙 외교부하고 부딪힐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교부생들도 그렇죠. 외교부생들 잘 아실 텐데 지금 내부자들 그러니까 외교부 노조 또는 전직 외교부 장관들 사실상 전원이 강경화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단 말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걸 넘어서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죠? 참고할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국내에서 오래 떨어져 있어서 유엔에서는 10년 가까이 근무하셨을 텐데 청문위원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문위원들의 자질 부족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외교에 관한 하는 이제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원래 직접 표현을 가장 잘 아는 부처 중에 하나인 외교부가 이 정도로 나섰으면